미술품을 가지고 네. 일반 대중분들이 돈을 벌어봤다는 얘기를 혹시 주변에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서는 못 주변은 들어봤어요. 그쵸. 미술품이요. 네. 뉴스에서 들어봤어요. 미술하다가 물감값이 안 나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일반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년 걸려서 팔아드리겠습니다. 10년 걸려서 저희가 이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를 백날 얘기해봤자 사실 사람들이 믿어줄 리가 만무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그거를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제일 실제로 중요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저희가 네. 지금까지 한 140점 정도를 공동 구매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60% 이상은 이미 재매각이 다 끝났고요. 오. 네, 평균적으로 저희 평균 수익률이 한 33%. 네, 그리고 이제 기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네. 뭐 단순 평균하면 뭐 100%가 넘어가는. 근데 저희가 앞에서 이미 우리 이익 볼 만큼 봤어. 나중에 이거 팔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그 스탠스로 가면 사실 그 고객분들이 신뢰하시기 어렵잖아요. 네. 꼭 팔아야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맞습니다. 만들었다는 나도 거죠. 지분을 넣어서 한 공동 배를 구매한 분들하고 네. 같은 배를 탔다. 한 배를 탔다. 네, 한 내가 배를 가장 탄 많이 거죠. 사고 있다. 그래도 네, 내가 저희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리세일을 할 때 네.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자, 스머프 똘똘 스머프 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머프의 스머페티 박하윤입니다. 네, 저는 투더리 스머프 2%입니다. 스머프는 매주 한 기업씩 골라서 그 스타트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이른바 떡상을 한 그 순간까지 대표님의 머릿속을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참 기대가 되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음. 요즘 녹화 좋아요, 점점. 뭐 먹는 거 위주도 하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 그러지? 지적 만족감을 높여줄 네. 수 있는 우리 수준을 또 높일 수 있는 기업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림 얘기인가 봐요, 그림? 그럼요. 맞아요. 오늘 재밌는 얘기입니다. 갤러리?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시는 열매 컴퍼니 김재욱 대표님 그리고 투자를 해주신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정희재 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열매컴퍼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술품 공동구매라고 하면 다들 좀 생소해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유명 작가의 작품,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기 화백이라든지 이중섭 화백이라든지 뭐 이우환, 쿠사마 야유이 같은 그런 유명 작가의 작품을 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소유권 분할을 해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서 사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도 지침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이 증권이냐? 그 증권이라면은 어떤 제도권에 들어와서 뭔가 규제가 이것저것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 금감원에서 증권으로 이제 판단한 부분은 그 채권적인 어떤 권리를 분할해서 이제 판매한 형태를 이제 증권으로 보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그 고객들이 이제 저희 자산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증권성 이슈에서 조금 그 이제 벗어나 있는 금감원에서 준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럼 그림 조각 투자가 증권으로 분리되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증권으로 분리돼요? 일단은 그 미술품을 어떤 뭐 신탁의 형태로 해서 이제 거기서 그 이익을 이제 배분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들 리츠처럼? 네, 리츠처럼.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로 증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그 미술품 하나를 그 SPC를 설립을 해서 그 SPC의 지분을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하는 경우에 이제 증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열매 컴퍼니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준다. 네, 맞습니다. 조각 하나 정도는 니께 맞다. 라고 주시는 그렇죠. 거죠. 건물로 치면 손잡이, 뭐 벽돌 뭐 정도. 그렇죠. 처음부터 이슈로 들어가서 조금 그 건너뛰긴 했는데 말씀을 굳이 드리면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즉 신탁회사가 따로 없을 뿐이지. 네, 네. 우리가 조각 투자를 하면 그 그림은 대표님이나 대표님 어떤 갤러리에 맡겨 있을 거고 그렇죠. 관리도 거기서 네. 하실 거고. 네, 네. 사실상 신탁회사가 그 일을 하는 거라서 실질이 뭐가 다르냐. 일단은 그 저희가 그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그 실제로 그 이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네. 그 개별적인 고객분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채권적인 권리를 만약에 지급을 했다고 하면 채권적인 권리가 지급이 되면 파산을 했을 때 회사가 파산을 하면 고객분들이 권리 자체를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한다고 해도 파산이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파산을 한다고 해도 그 이 미술품 자체가 바로
즉시 이제 그런 뭐 서울옥션이나 K옥션 같은 그런 경매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회사 게 거기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회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주인은 회사 따로 게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나는 보관 관리 회사이기 관리만 때문에 해준다. 나하고는 연계가 없는 자산으로 따로 해서 이 조각 소유를 가진 네. 그분들을 위해서 경매가 된다. 네, 그 맞습니다. 차이가 있다. 네. 그게 신탁 회사잖아요. 보통 증권이라고 정의하는 곳에서의. 네네. 그러니까 그게 구분하고 절연하라는 게 규정이죠.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신탁회사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신탁에서 이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신탁이 제공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신탁사가 이제 부여를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부터 그냥 소유권 자체가 그 고객들한테 다 쪼개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 미술품 동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산 이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관리하는 어떤 등기부등본 같은 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그 소유권자들을 이제 전부 다 기록하는 형태로 등기부등본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블록체인을 이용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뭐 어차피 소유권이라면은 그렇죠. 네. 뭐 그냥 계약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 텐데. 일단은 그 금감원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도 좀 어떤 내용이 좀 있냐면 그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에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일단 그 어떤 계약 사항을 이제 맺는 거는 사실 그 결국엔 그 계약 사항 자체를 회사가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사가 변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변조를 하거나 변조의 누주를 하거나. 걱정이 있다?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외부에 블록체인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래서 블록체인도 이제 외부 기관을 사용을 하거든요. 뭐 서울시나 아니면 뭐 카이스트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증명서 발급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관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만드는 계약서와 그다음에 그 외부에 둔 그런 그 인증서 기관에서 그 발급한 내용을 대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사를 했을 때 대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춰보는 거죠. 맞춰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맞춰봤을 때 이제 소유권이 이제 확실하게 좀 인정이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좀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 얘기하면서 보통 금감원 얘기가 잘 연결을 안 되는데 요즘 트렌드는 그게 이슈라서 그렇죠. 여쭤봤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증권회사 들어왔을 때는 네. 그때보다 더 선배님들이 얘기할 때는 이거 비슷한 거를 선박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네. 선박금융. 그래서 막 그렇죠. 아마 프로님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저 때보다도 오히려 한 10년 정도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배구하러 막 뛰어다니고 그랬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거제도 가고 그랬단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미술품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하고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우리 말을 지금 못 하고 계셨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네. 저희 소프트뱅크 벤처스 정희재 수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온 정희재 수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님과 인연이 되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어서 이게 3프로 TV를 다 나와 보게 됐네요. 실제로 아트앤가이드에서 공동 구매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투자를 할 때 네. 사실 써보고 판단을 제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 개인 돈이 일단 여기 1,000만 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사실 회수가 되기도 했고 그 남은 금액들이 회수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했고 한번 투자해보고 다시 사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플랫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분을 갖고 계세요? 네, 이게 회사의 지분이 아니라 네. 여기서 이제 미술품의- 안동 구매한 미술품의- 미술품의 지분을 갖고 수익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매각된 거의 수익률은 연환산으로 치면 20몇 프로, 20% 초반대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조금 규모가 있는데 투자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한때는 잠깐 이제 그 뭐 저희의 티켓 사이즈 투자금 기준으로는 100억 이상만을 투자를 했었는데 저희가 2021년부터는 한 10억, 20억 단계 초기 시리즈 A 단계부터 시리즈 B, C 단계 한 100억, 200억까지 투자가 가능한 투자 회사로 조금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열매 컴퍼니에 투자한 건 언제적이고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지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처음 만나 뵙게 된 거는 코로나 직후였던 2020년 여름이었던 것 같고 투자를 하기까지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가 된 게 저 작년 여름이죠. 8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고 사실 1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투자 못하는 케이스는 조금 드문데 200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미술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았고 회사도 되게 탄탄하고 좋은 회사였는데 이게 빨리 클 수 있을까? 사실 미술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은 동적이지 않고 되게 정적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 저는 2020년에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못했었는데 딱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회사가 만들어내신 성장 그리고 시장의 성장 두 가지가 같이 센싱이 돼가지고 되게 급하게 투자를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투자를 안 받아주신 게 아니라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괜찮았다. 저희 투자해달라고 열심히 조르고 있었죠. 근데 혹시 본인이 이제 그림 투자를 하고 나니까 그 수익을 회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 싶어서 투자를 한 건 아니에요? 빠르시죠? 내 천만 원 때문에. 그걸 위해서. 아니 1,000만 원은 내 돈이고 투자한 건 회사 돈이잖아요. 그게 바이어스가 있을지도 생각을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도 회사의 투자 회수 실적이 너무 좋으셨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큰 고려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근데 마음속으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얼마 투자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토탈로 이번에 또 금액이 또 들어갔으니까 총 뭐 단단히까지 내려갈 건 당연히 아니지만 보통 웬만하면 그냥 대충 금액을 그니까. 얘기하면 역시 이걸 계산기까지. 소프트뱅크 벤처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40억 정도 했습니다 토탈로. 그래서 이제 다른 투자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누적으로는 투자 지금 유치 금액이 한 270억 좀 넘어가고 270억.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사실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딱딱한 얘기보다 이 작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준이 좀 올라가고 좀 즐겁지 않습니까? 네. 작품 어떤 작품들을 좀 파셨는지 네. 공동 구매를 하셨는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일단은 그 작품을 좀 보여드리면요. 그 저희가 이완화백 작품이고요. 네, 예쁘다. 이완화백이 네. 그 이제 작품을 어떤 스타일로 주로 많이 하셨냐면 그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이 점이거든요. 네. 네, 이게 점을 이제 여러 개를 그 찍는. 그래서 이제 점이라고 하면 이완 선생님의 점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존재를 의미를 하고요. 이 존재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또 소멸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 캔버스 안에 좀 담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으로 작품 활동을 하셨고 이후에는 이제 점이 이제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 내려가는 그런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점이나 선 이런 어떤 그 뭐 존재나 또는 그 인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 캔버스에 좀 담으시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죠. 예, 훌륭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정도 사이즈가 얼마 얼마 정도의 우리가 공동 구매를 하는 건지.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공동 구매를 하시면 그 확인서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요. 레플리카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네네. 그 이제 도록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도록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작품은 그 원래 원본은 150호 사이즈예요. 그 150호라고 하면은 2m가 넘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우와, 네, 크다. 상당히 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큰 작품을 이제 집에서 이제 받아서 그래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억 원의 공동 구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20억이요? 네. 그래서 그럼 그 150호 되는 그 작품을 20억 원에 사오신 거예요? 일단 대표님 회사가? 저희가 매입을 한 금액은 매입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그 20억 원의 공동 구매를 했는데 공동구매했다는 건 팔았다는 거죠. 조각조각 나눠서 그렇죠. 팔았다는 네,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매입가액을 오픈하면 안 되는데. 네. 편집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매입한 금액과 공동 구매한 금액 사이에 차익이 한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기껏 그거를 편집해드렸는데 빼먹기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편집 안 해.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보유를 합니다. 그 네, 자기 회사에서. 지분을 그렇죠. 내 돈도 넣는다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온 거를 공동구매로 조각조각 만들어서 파는데 네. 그 조각 중에 하나 또는 두 개를 사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그렇죠. 이제 그걸 남겨놓고 파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주로 모든 작품에 대해서 한 5에서 10%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회사가 나머지 이제 90에서 95% 정도를 일반 대중분들한테 판매를 하거든요. 아, 그럼 18억에 사온 그림을 20억에 잘라 팔면 네. 2억이라는 마진이 남는데 네, 네. 우리는 잘라 파는 조각 중에 2억 원어치 이상은 우리가 또 산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리세일을 할 때 네. 그 저희가 이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미 우리 이익 볼 만큼 봤어. 나중에 이거 팔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그 스탠스로 가면 사실 그 고객분들이 신뢰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꼭 그래서 팔아야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맞습니다. 만들었다는 나도 거죠. 지분을 넣어서 한 배를 공동 탔다. 구매한 분들하고 네. 같은 배를 탔다. 한 배를 탔다. 네. 내가 배를 가장 탄 많이 거죠. 사고 있다. 그래도 네. 내가 저희 제일 많이 갖고 제일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수수료를 안 받고 저희가 이제 모든 지분에 모든 작품에 이렇게 그 한 5에서 10% 최대 한 20%까지도 저희가 보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팔아야죠. 네. 20%를 갖는 건
안 팔려서 재고를 떠안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비중을 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비싸 뭐야? 보이 잘 나갈 것 같은 건 내가 20%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팔릴 것 같으면 네. 5%만 사고. 그건 아니고요. 그 이원 선생님 작품 20% 갖고 간 작품 아닙니까 혹시? 많이 갖고 있긴 한데요. 아니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요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에 나갈 작품과 중기, 장기에 나갈 그 판매가 저희도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저희도 자산 배분을 적당하게 매번 매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네.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미술 작품 공동구매 조각 뭐 내가 돈 넣어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샀다. 근데 문제는 이게 미술 작품이라는 게 언제 팔릴지 모른다는 게 있고 네. 뭐 또 정말 뭐 1억짜리가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뭐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런데 네. 이 판매 기간이나 아니면 변동성에 대한 뭔가 우리가 좀 대책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 작품 네. 네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회사에서 사전에 그 풋옵션을 좀 받아 놓습니다. 풋옵션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받는 거죠. 네, 저희 설명 이제 좀 해주세요. 풋옵션. 고객들한테 이제 풋옵션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회사가 이제 저희가 최초에 이 작품을 사올 때 네. 저희가 사온 갤러리나 또는 제3자 법인들한테 사전에 이제 구매 의향서를 받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일정 기간 이내에 이 작품을 되팔 수 없으면 다시 그 어느 정도 일정 이익을 붙여서 그 팔 수 있게 저희가 권리를 좀 가져갑니다. 아 너희 회사가 다시 사가라? 오. 그럼 아까 그거 완전 20억에 안정적이다. 조각 투자를 도각 판매를 하려고 18억에 사온 그림이 네, 이상하게 안 팔리면 네, 그렇죠. 다시 되돌려주고 18억 받아올 수 있는 걸 받는다고요? 네, 저희는 대개는 공동구매 금액이거나 또는 공동구매 금액보다 연 한 5% 정도를 업한 금액으로 주로 이제 그 풋옵션을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그럼 거의 손실이 날 확률이 아예 없다. 아예 없진 당연히 않죠. 아예 없진 않죠. 만약에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네, 상대방이 나중에 21억에 가져가 그랬는데 돈 없어 뭐 이러면은 그렇죠. 안 네,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희도 그 이제 풋옵션을 받는 회사나 또는 구매 의향서를 받아놓는 회사들의 그 사전에 이제 재산 상태나 네, 확인한다. 신용 상태나 네, 구매 그런 의향서는 뭐예요? 이제 그 사전에 이제 그 풋옵션이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되사겠다는 구매 의향서? 네, 그렇죠. 이제 다른 법인에서 그 사겠다라는 뭐 그런 의향서들을 미리 그럼 받아놓습니다. 지금 사지? 왜 어, 왜 나중에 안 팔리면? 지금 현금이 필요하니까 이 자기 작품을 이쪽에 주고 현금을 끌어서 쓴 다음에 일종의 보증서 주는 거군요. 그럼 그 구매 의향서 발행해 주는 쪽은 좀 비슷합니다. 일종의 네, 대출하는 이 사람 거죠, 그림 대출. 사가 20억에 혹시 안 팔리면 내가 되사줄게 라는 네, 건데 그러네요. 되사줄 돈 있으면 지금 이분 20억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그림을 직접 사시지 왜 기다리고만 계세요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그림이 좋지는 않고 뭐 내지는 정 어려워지면 내가 갚는다는 뜻이지 뭐 이 사람 이런 얘기군요. 유동성이 필요하실 수도 있죠. 네, 다음 그럴 수 그런 있지. 의미보다는 그 미리 사전에 내가 앞으로 팔 작품을 확보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판 갤러리에서 그 풋옵션을 거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 갤러리 입장에서 자금 유동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니즈가 생기는 건데요. 제3자가 이제 그런 구매 의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 제3자가 주로 어떤 곳이냐면 타 갤러리거나 타 딜러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팔 작품이 필요한 거고요. 예, 이후에 그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팔 작품들을 미리 확보를 해놓는 거죠. 예, 좋은 작품들을 미리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놔야 나중에 가서 이 작품을 팔 때 자신들이 이제 거기에 그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한테 20억에 넘긴 그 갤러리도 이 작품을 다른 쪽에 팔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풋옵션을 행사 당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행사하기 전에도 저희가 저희 쪽에다가 매각한 갤러리한테 어차피 작품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한테 그 팔 수 있는 그냥 위탁을 팔아달라는 걸 네, 위탁 그렇죠. 매매를 한다는 거죠. 네. 예, 위탁 매매가 가능하게 그쪽한테 좀 일정 부분 이제 그 권한을 좀 주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팔면은 마치 부동산 중개 업체처럼 그 판매한 갤러리한테 우리가 약간 수수료를 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야.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니까 굉장히 우리는 빠르게
물건을 판매할 수 근데 있다. 그럴 거면 맞습니다. 그 갤러리가 그냥 팔지 왜 중간에 이래라고 하면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 뭐 이거죠. 유동성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양한 이제 그냥 우리 쉽게 급전이라고 합시다. 유동성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같잖아. 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약간 사채업 같은 예, 뭐 시장에 와서 야 잠깐만 저 현금 줘봐 5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갤러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호황인 경우에는 사실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유동화해서 다른 또 새로운 작품들도 사야 되는 사야 케이스들이 되니까. 있거든요. 예, 또 이제 더 수익률 높은 작품들을 이제 사들이는 거죠. 네.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진행했던 작품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기간에 판매가 됐나요? 재판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0개월 정도의 재판매가 오.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빠르네요. 네, 저희는 약간 사실 그림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몇 네. 년, 한 5년 정도 생각했는데 그림이라고 그쵸. 하니까. 네, 예. 5년이나 10년씩 이렇게 보유하는 게 사실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품을 가지고 네. 일반 대중분들이 돈을 벌어왔다는 얘기를 혹시 주변에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서는 못 주변에 들어봤어. 없어요. 미술품이요. 네. 뉴스에서 들어봤어. 미술하다가 물감 값이 안 나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제 주변에도 그 제가 이제 이 미술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미술품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제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미술품으로 돈 벌어왔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게 일반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저희가 5년 걸려서 팔아드리겠습니다. 10년 걸려서 저희가 이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를 백날 얘기해봤자 사실 사람들이 믿어줄 리가 만무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제일 실제로 중요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저희가 네. 지금까지 한 140점 정도를 공동 구매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60% 이상은 이미 재매각이 다 끝났고요. 오. 예, 평균적으로 저희 평균 수익률이 한 33% 단순 평균으로. 네, 그리고 이제 기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네. 뭐 단순 평균하면 뭐 100%가 넘어가는 그런 환산 수익률을 보여주고 하지만 있습니다. 안 팔린 것도 있으니까 가장 오래 안 팔린 거는 지금 몇 년 정도 스테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 안 팔린 작품은 2년 내에 저희 안 팔린 작품은 아직 한 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점. 네,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는 안 팔린 작품이 아예 없었었는데 0%였었는데 그 한 점이 반품 들어왔어요? 그게 반품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 원래 처음에 그 이제 크리스티라고 해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옥션, 네네. 그 세 군데 꼽으면 이제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인데 이제 크리스티에서 원래 그 작품을 사기로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시기가 코로나하고 약간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 작품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컨테이너 뭐 이런 등등. 밖으로 네. 나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물류비하고 보험료가 너무 급상승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딜이 한번 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크리스티에서 이제 온라인 세일을 하기로 이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국제적인 지금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네, 그런 네. 이제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부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살짝 있었어요. 근데 그림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고르세요? 설마 뭐 대표님 못 고를 것 같으니까 누구실까 저분은 아닌데. 아니야. 이래봬도 대표님이 미래 지망생이셨어요. 지망생 건 아니고 지망생. 주문 하나로 사람을 그냥 쑥 쓰러뜨려 버리네. 보내지네. 예. 와. 네. 대표님이실 것 같지는 않고 아니요 누구십니까? 대표님이실 것 같아서 이제 확인차. 보는 눈이 중요하겠네요. 네. 적정한 그럼요. 가격이 이제 잘 팔릴지, 네. 이 진품인지 가품인지까지. 그럼요. 네, 다 전부 다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작품을 선정을 하고 작가를 선정하고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축을 했거든요. 이제 가격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축을 했냐면 우리나라에도 한 30년, 40년씩 미술품 거래를 하셨던 그런 갤러리 대표님들이나 딜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미술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이제 로직을 이제 좀 배워서 그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미술품 거래 데이터 한 15만 건 정도를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데이터를 그분들의 로직을 가지고선 이제 분석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술품 가격 범위를 먼저 1차적으로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에 있는 작품팀에서 그 작품 가격을 좀 더 정교화해서 정확한 가격을 뽑아냅니다. 근데 대표님, 그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이 가끔 가품이 있잖아요. 있죠. 네. 전문가들도 가끔 틀리잖아요. 심지어 소송도 붙고 예전에 그 청경태 선생님인가? 네, 정경자 선생님. 예, 네. 작품 뭐 막 소송까지 붙고 그랬는데 네, 네.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감당하는 건가요? 투자자들이?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작 리스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그 관심을 두고서 이제 지켜보는데요. 그 일단은 저희가 상당히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품을 산 그런 갤러리가 그 이제 글로벌 또는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갤러리다 하면은 이제 갤러리의 이제 감정서나 아니면은 보증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위작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존재를 한다 하면은 무조건 외부 그 감정하는 기관에도 또 별도로 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도 감정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일정 부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한 3단계에 걸쳐서도 그 위작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산 쪽에 보증서를 무조건 수취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 전부 다 산 쪽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유튜브 채널은 원래 아니죠. 그 전당포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네네. 릭 아저씨 머리 좀 네네. 벗겨진 분. 그분의 특징이 물건 갖고 오면 일단 반값 후려쳐서 맞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1,000라고 감정이 들어오면은 300부터 딜을 시작하시는 분인데 네네. 웬만하면 무려쳐서 이 약간 우리 열매 컴퍼니의 이런 비즈니스도 네네. 싸게 받아오는 게 좀 중요한데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시는지. 잘 후려칩니다. 갑자기 신뢰도가 올라가네요. 네, 근데 그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왜냐면 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후려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범위 자체가 이 미술 시장이 워낙에 수수료가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품 하나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 맥스 뭐 블락딜을 해도 사실 맥스 한 2% 정도 수수료 받으면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술 시장은 옥션에서 셀 사이드한테 10%, 바이 사이드한테 15에서 2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25%요? 네. 그러니까 날강도네. 25% 수수료 받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사는 분을 모셔오면 모셔온 분이 25를 먹는다고요? 그렇죠. 이제 옥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옥션 크리스티에 만약에 예. 작품을 올렸다. 예. 그러면은 이제 파는 쪽이 있을 거고 또 사는 쪽이 있을 거잖아요. 사는 쪽은 뭐 소유자, 사는 쪽은 그렇죠. 네. 전주. 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작품이 10억에 낙찰이 됐다. 예. 그러면 이 작품을 원래 소장하고 있던 사람은 1억의 수수료를 내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산 사람은 1억 5천에서 2억 5천의 수수료를 냅니다. 크리스티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공무원. 양 2억 5천을 받았다고 치면 3억 5천을 받네요. 10억짜리 팔고. 반드시 양쪽한테 2억 받고. 5천에서 3억 5천을 받는 거죠. 네. 이야. 도둑놈들이네 이 정도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돈이 10억밖에 없으면 자 9억 5천 자 10억 없으니까 10억 그럼 10억 그러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마음속에서는 나는 11억 5천을 줘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딱 아 불러야죠. 그렇지. 나한테 내가 나갈 돈은 네, 네. 그럼 우리 것도 되팔 때는 그 정도 수수료가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낙에 수수료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수수료 범위 안에서 디스카운트를 좀 하고요. 왜냐면 어차피 갤러리들도 어딘가 만약에 옥션에 가서 팔아야 된다 하면은 그만한 수수료는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사야 된다 하면은 결국에 또 그만한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수수료 디스카운트를 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팔려고 할 때 또는 이제 그 옥션에서 만약에 저희가 살려고 할 때나 팔려고 할 때는 저희가 가져가는 어떤 협상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만 저희 회사가 미술 시장에서 한 250억에서 300억 원어치의 미술품을 샀고요. 저희가 올해는 아마 한 5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미술품을 사드릴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미술 시장 전체 매입 금액의 매입 규모에 거의 저희가 한 20%까지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영향력이랑 협상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점점 거죠. 커지고. 아니 이제 대표님이 어디 뭐 미술 그런 뭐
뭐라 그래 미술 축제 아니면 미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아트페어. 아트페어 같은 네. 게 있으면 이제 딱 그 이런 양복 입고 주요 그 인사로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서도 말씀도 하시고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 오. 그게 되시겠네요. 아니, 그런 거는 잘 못합니다. 예, 옆에 뭐 민망해서. 삼성과 뭐 현대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딱 아유, 혼난다. 그분들하고 어떻게? 네, 작년에 그건 사들이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한 회사에서? 250억 정도 250억.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그림 거래액이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작년에 이제 8천억 거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매입 규모로만 보면 한 4천억 정도, 3천, 4천억 정도. 그렇게 크진 않네요 시장이 확실히. 네, 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4천억 시장 정도. 자체가 그 사실 그 우리 정희재 심사님이 투자를 하실 때만 해도 미술 시장이 이제 너무너무 쪼그라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쪼그라들어서 3천억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랬던 1년에 시장이- 거래 대금이 네. 거래 1년 대금은 1억짜리 그림을 둘이 사고 팔면 1억 잡히는 겁니까? 아니요. 사고 그렇죠. 2억 잡히는 네, 겁니까? 2억 잡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사실 그 3천억밖에 안 하는 3천억에서 4천억, 4천억도 채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랬던 게 2021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8천억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올해는 아마 한 1조 시장까지 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회사 투자할 때 여기가 잘 되면은 한국 미술 시장이 같이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고객이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사실은 아직은 재력이 미술품 하나를 온전히 살 수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찌됐든 이 미술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거래액도 전체 미술시장 거래액에 잡힐 거고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 금액이 전체 미술시장 대비해서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들어온 게 나중에는 저희 같은 이제 소액 자산가들도 조금 더 돈이 많아지면 미술품을 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도 판화이긴 하지만은 이 공동 구매를 해보니까 너무 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원화를 살 수는 없고 원화는 진짜 몇 억대 하니까. 그래서 제가 판화를 부탁드려서 판화를 샀어요. 이 플랫폼 안에서. 근데 그런 걸 딱 보면서 이게 무조건 이 되게 미술 생태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고 실제로 그 스텝을 다 만들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처음에 투자하실 때 시장이 3천억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전망이 막 밝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지금이야 또 뭐 1조를 바라본다고 하시는데.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뭐 GDP가 뭐 3만 불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미술, 그러니까 취향을 향유하기 시작한다. 근데 딱 그때가 그때 그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투자할 시점이 그 코로나의 그 주식시장 타격이라든지 자산시장 타격을 딱 받고 다시 기재개를 세게 펴던 시기였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 시기의 타이밍에 투자를 했던 많은 분들이 자산가가 조금씩 되어가는 과정들, 전체 시장에 약간 부가 많아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미술시장은 당연히 커지겠구나 라는 걸 좀 센싱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대표님한테도 이런 공동구매 트래픽이라든지 거래액을 들어보니까 진짜 빠르게 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크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표님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인 것 같은데요. 저희 펀딩 시작할까요? 라고 해서 되게 급격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딱딱하게 진행되니까 작품만 몇 개 좀 더 보여주시죠. 네. 네, 어떤 게 있었나요? 왜 대표님 모시고 나서는 작품 얘기를 안 하고 싶은지 몰라.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님. 이거 잠깐만 참. 최소 단위가 얼마죠, 저희가? 최소 들어갈 수 단위가 있는. 이제 작품마다 좀 틀린데요. 네네. 그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쿠사마 야요이 선생님의 그 이제 노란 호박. 호박. 예. 네. 파라다이스 호텔이나 아니면 제주도의 본태박물관. 이쪽 가서 봤어요. 네, 가면 호텔에서. 보실 수 있는. 네, 실제 호박인데,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 작품은 요거보다 조금 큽니다. 왜냐하면 요건 영호거든요. 음. 영호라고 하면은 그 이제 1호가 그 우리가 엽서 2장 사이즈가 이제 1호고요. 그 1호 밑에 작품들은 사이즈의 작품 전부 다 영호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영호 작품이고요. 그 실제 사이즈로 보면은 아마 이제 긴 쪽 변이 아마 한 20cm 조금 넘어갈 거예요. 실제 들고 계신 진짜 것보다 작다. 조금 크겠네요. 들고 계신 것보다. 네, 맞습니다. 네, 요거보다 조금 큰 그런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지금 이렇게 조그만 작품이지만 작품 가격은 이제 뭐 한 8억에서 9억 뭐 이렇게. 네. 우와. 아니 저도 이걸 주워갖고 들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손으로 그리신 건가요? 손으로 그리신 겁니다. 네. 그럼 뭐 코로 그렸다. 아니 왠지 하나처럼 찍어낸 것 같아서 이게 딱 봐도 디지털 그림 같지 않습니까? 디지털 그림? 네. 근데 요만한 거 하나 그렸는데 8에서 9억이시라고요? 네, 네. 와.
네, 그 이 쿠사마에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쿠사마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쿠사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사랑받는 그런 여류 화가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이제 정신질환에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공포들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이제 호박이 자신한테 자꾸 말을 걸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 강박 증세가 상당히 심하셔서 반복적인 패턴이나 아니면 이 환공포증 같은 게 막 거품 같은 거에 자신의 몸이 뒤 쌓여서 사라지는 뭐 이런 경험을 이제 그런 환각을 많이 경험하셨다고 하거든요. 나도 경험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시지. 그리셨어요. 아, 아쉬워. 프로님 9억이랍니다. 9억 그리셨어야지요. 진짜. 네. 난 그래 그런 것들이 좀씩 사라지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심각해지셔서 그림을 그리셨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로는 이런 환각 증세나 강박 증세가 있으면 뭔가 이런 정신적인 병이 있으면 피하잖아요. 환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 동그란 거 잘 못 보고 뭔가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뾰족한 물건만 있어도 다 피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 그림 안에다가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공포를 다 녹여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를 계속해서 그려내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걸 그리면 다 악화되지 않을까요, 계속? 싫어하는 걸 그래서 계속 계속 내내 아프셨어요. 아 그래요? 정신. 좀 잘 아시네요. 아는 척. 예, 근데 내내 아프신 거 맞아요. 예, 그 사실상 워낙에 이 정신 질환 자체가 그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프셨기 때문에 이걸 뭐 완전히 치유하시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그림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삶의 즐거움을 그림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장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 그 얘기도 93세세요. 들었어요. 이분이 반복적인 패턴을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근데 뉴욕에 있을 때 앤디 워홀이랑 그때 같은 시대인데 그분들이 맞습니다. 네. 사실 따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네, 맞습니다. 누가 누굴 따라한 거예요? 앤디 워홀이. 쿠사마에위 선생님을. 앤디 워홀이 따라한 분이십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 진짜 이야기들이 있어요. 워런 네. 버핏이 절 따라했다면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반복적인 패턴을 그리는 건 어린애들도 많이 해요. 그쵸. 그런 네. 이유로 딱 두 다리 주먹 보고 있는 것 같게 예술적인 거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작품 또 뭐 많이 가져오셨는데 간단하게 네. 살짝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작품은 이제 아야코 로카쿠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좀 보여드리는 작품이 자꾸 일본 그 작가 작품이라 일본색이 강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까봐 조금 우려가 되지만 서구 작품 잘 모르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네, 일본 작가 선생님들의 작품이 사실 지금 아시아 미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작품들이고 실제로 아시아 미술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도 대단히 그 인기가 많은 작품들이고 황금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쿠사마에위 같은 경우에는 그 낙찰률 글로벌 옥션 시장에서 낙찰률이 93%에 달해요. 100점이 나오면 93점이 낙찰이 되는 거고요. 뭐 그 중에서도 한 50% 정도는 그 옥션에서 추정한 그런 추정가 범위 밴드 밖에 그 어버브로 그 위쪽으로 그 낙찰이 되는 케이스가 거의 50%에 달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죠. 보여드리는 이 작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야코 로카쿠라는 작가 선생님이시고요. 이 작가 선생님도 이제 그 여성 화가십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에 이제 3명의 그 유명 작가 3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 한 명이 쿠사마에위, 그다음에 무라카미 타카시, 그리고 또 한 명 요시토모 나라인데 이 3명의 뒤를 잇는 그 중에서 특히 요시토모 나라의 뒤를 잇는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작가 선생님입니다. 이 로카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정규 미술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보시면 이 붓터치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정말 봐도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그런 것 같아. 저희 그런 것 같아. 중학생, 뭐 고등학생 약간 그쵸. 그래도 색감이 제 딸이 예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랬던 역시 것 같아요. 그 작품을 보실 줄 아시는데요. 뭐라고 하면 정말. 아니, 뭐라고 하면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뭐라고? 색감이 예쁘다. 공부를 이게- 좀 하고 오신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거하고 옆에 있으면 네. 아주 똑같습니다. 네. 저기 검은 것도 고양이. 맞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야코 로카쿠 작가는 이 보시면은 이 터치가 전부 다 손가락으로 한 거예요. 붓으로 붓이 그린 게 아니에요? 네, 손가락으로 손에다 물감을 묻혀서 터치를 한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작가의 가장 천재적인 천재성은 색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이렇게 좁은 캔버스 공간 안에다가 사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사실 촌스럽거든요.
예. 근데 이걸 촌스럽지 않고 예쁘게 세련되게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작가의 이 천재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저 거죠. 작가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저게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죠. 유치원 가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물론 이제 뭔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화풍이 되니까 네, 맞아요. 네. 이건 또 인정받기도 진짜 하는 맞는 거지만 네, 네. 인간적으로 그건 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가도 그리는 저 색감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느끼는 제가 이상한 건지. 저는 자주 보니까 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술적 감수성을 좀 올려서. 물론 그런 거죠. 그렇죠. 물론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 작가님은 그러면 네. 가품 염려는 없겠네요. 손으로 그리면 그 지문이 찍혀 있을 테니까 여기 안에. 저 지문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지문이 시각. 찍혀 있습니까? 지문이 보이나요? 아니, 보입니다. 어딘가에 네. 찍혀 있겠죠. 네. 지문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저 이런 역시 천재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작가님이 가끔 발로 그리시거나 그런 문제 얘기할 텐데. 저 생각도 못했는데, 이 아야코 로카쿠 작가 같은 경우에는 82년생이세요. 예, 이 예. 로카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10년 전부터 활발하게 거래가 예. 있었고요. 그 최근 들어서 사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가격이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1년에 그 100%씩 올랐다고 보시면 근데 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하면 가장 적게는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작품 가격마다 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 단위가 좀 넘어가니까 억 단위 넘어가는 작품 얼마에 파셨어요? 공동 구매할 때? 이 작품이 아마 공동 구매를 저희가 3억 5천만 원 공동 구매를 한 3억 것 5천.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싸게 사오셨을 거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네. 최소 금액으로 넣는다 저 3억 5천짜리를 네, 그러면 얼마? 100만 원 단위로. 100만 원 단위니까. 네. 만 원으로는 안 되는군요. 만 원 단위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품마다 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억 단위인 작품들은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그 공동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1,000만 원 단위, 한 5천만 원에서 뭐 한 2억 사이 정도 되면은 이제 10만 원 단위로 쪼개서 공동 구매를 하고요. 여러 조각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조각 살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조각 사고 난 다음에는 저 작품이 통째로 누구한테 또 팔려야 네. 팔린 금액을 다시 조각내서 되돌려 주는 거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중간에 나도 급전이 필요한데 나 네, 두 조각 네. 거래가 사고 되느냐? 너한테 좀 팔자. 양도.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구나. 만약에 누군가 내 거를 살 사람을 회사로 알려주시면 찾아오면 네네 찾아주시지는 않고 찾아드리기도 합니다. 찾아드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먼저 저희가 사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한테 뭐 판매를 하든지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구축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술품에 대한 환금성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거래소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만든다고 하면 뭐 지금도 이제 뭐 증권 어떤 금감원에서 어떤 증권화에 대한 이슈라든지 뭔가 규제에 걸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규제도 규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제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구매자에 대한 그 보호를 위해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야 되고 금융회사 수준의 보호 장치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제가 오는 게 불편하고 싫은 겁니까? 예를 들면 증권이라고 치자. 네.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규제를 해요? 그 규제가 뭐 세금 많이 내라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니까 규제를 하려고 할 텐데 다만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건 좀 너무 힘들지 않나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있죠. 일단은 고객 측면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미술 시장은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사실상 미술품이 가져가는 세제 혜택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증권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조건 배당 소득세나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6천만 원 점당 작품당 6천만 원 미만의 작품에 대해서는 얼마의 수익을 거두건 전부 다 비과세고요. 그리고 세금이 없습니까? 네, 세금이 양도세가 없습니다. 네. 거래세도 없고 네, 네.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다. 네. 6천만 원 이하는 네, 6천만 원 이하의 작품 미술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취득세
뭐 등기를 안 하니까 등기 관련된 비용이 없고요. 취득세 없고요. 그다음에 보유세가 없습니다. 뭐 재산세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양도세만 존재를 하는데요. 그 비싼 건 얼마나 내요 세율이?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율은 전부 다 단일 세율로 20%고요. 네,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6천만 원 넘어가는 게 20%라는 네. 거죠. 근데 6천만 원 넘어가는 작품들, 6천만 원 이상인 작품들 중에서도 그 국내 생존 작가, 예를 들어서 뭐 이완 선생님이나 박서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비과세고요. 또 생존에 계시면 금액이 아무리 비싸도 비과세입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작가 선생님이 한 5만 명 계세요. 근데 그 뭐 예비 작가까지 포함하면 한 12만 명 정도 있다고 정부에서 추산을 하는데요. 그 5만 명 정도 되는 작가들 중에 실제로 내가 그 내 고모나 뭐 이모나 엄마 할머니한테 판 거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외부에다가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본 작가는요. 제가 봤을 때 500명도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500명밖에는 돈을 못 버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5만 명의 월 평균이 아니라 연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존 작가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 이런 세금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한 혜택을 좀 그래서 양도세가 없어요 생존 작가는? 네, 생존 작가는 생존 작가의 그림은 네. 잘못하면 탈세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상합니다. 양도세를 걷어서 네, 저한테 작가들에게 작가 수당으로 나눠줘야지. 결국 양도세가 고민이 되는 분들은 비싼 작품 파시는 극소수일 텐데 여러 명이 배고프다는 물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명이 배고프다는 걸 명분으로 극소수의 작가들한테 세금 깎아주면 네, 네. 배고픈 작가들은 아예 혜택도 없잖아요.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그림 깎아주긴 뭐하러 깎아줘. 이런 얘기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정부에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그 조금이라도 어쨌든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세금을 부과하는 산업보다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산업이 훨씬 더 없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작가들한테 일정 부분 그 정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뭔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더 작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그 우리나라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결국에 이 미술 시장, 특히 예술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강해요. 그리고 그 아주 극히 일부의 1등이 다 가져가죠. 그렇죠. 예, 예.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시장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1등 작가분들 뭐 10억, 20억 이런 작품들 팔리기 시작하면은 그 당장 그 금액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글로벌 작가분들 작품은 더 비싸잖아요. 저는 지금 정부의 방향이 되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 게 일단은 이거보다 한참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지금 국내 1등을 그것 때문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1등이 줄어들면 그 밑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이 맞다 오히려. 완전 초기인 전 지금 국내 미술식 완전 초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플랫폼이라면은 거래가 잘 되는 거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어느 정도 네, 또 네.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기 있는 작가의 작품 위주로만 되고 우리는 뭐 K-팝에서 BTS가 나왔듯이 한국 작가들에서 지금 인기가 없는 분들도 미리 초기 투자를 했다가 막 BTS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돈이 들어가는 플랫폼 특성상.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플랫폼은 그 실제적으로 그림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예,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낮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작가의 그 작품을 한 점을 고가로 주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아주 고액 자산가 분들이시면 뭐 유명 작가부터 신진 작가까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딱 사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기에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의 주요 이제 고객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림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까 우리 그 이제 심사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영님도 우리 플랫폼에서 조각으로 이렇게 사보다가 보니까 공동으로 구매 참여를 해보다 보니까 작품이 사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 플랫폼에서 이렇게 한 번도 안 사보셨던 분들이 작품에 우리 이제 돈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 하죠? 공부하잖아요. 그림 공부를 합니다. 주식 공부 맞아, 갑자기 맞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우리 주식 사면 주식 공부하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림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그 이 분들이 이제 점점 이 미술 시장에서 직접 그림을 사는 그런 콜렉터로 성장을 하시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다시 또 더 키워나가는 어떤 이런 선수한 구조를 좀 만들 수 있는. 근데 대표님, 네. 저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좀 알려지지 않지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기 전문가들이 다 계시니까 네, 수많은 네, 작품들을 네. 보고 그럼 뭐 500만 원 이하 아니면 1000만 원 이하
이런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 느낌 비슷하게 해서 네. 물론 리스크가 엄청나겠죠. 이런 네, 분들은 네. 정말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옥션이나 뭐 그런 건 혹시 없나요? 저희가 그 작가 선생님들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금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중견이나 신진 작가까지 내려가진 못하고요. 이제 옥션에서 이제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작가분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트렌드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그 단기적으로 초기에 뭔가 집중적으로 뭔가 작품을 사고 있다. 이런 게 좀 감지가 되면 그 작가 선생님들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희가 편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작가 선생님들의 수익률은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어요. 마치 주식 추천하는 거고 똑같네요. 그러면 거기서 네, 작품 네. 추천해주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신에 예. 그런 작가 선생님들 거는 아주 고가의 작품들을 하긴 좀 어렵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다뤘던 공동구매 작가 선생님 중에 이제 문영태 선생님이라는 이제 작가 선생님 계신데요. 저희가 그 선생님 작품이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기 전에 직전에 한 3-4작품 정도를 공동구매 진행을 했거든요. 그분들 작품 같은 경우에 제일 최고 수익률은 뭐 600%까지도 나왔어요. 예. 제가 아까 전화번호 드렸었나요? 우와. 들었 아, 그 있으면 이렇게 네네네. 예. 예, 연락 사이트 주십시오. 네. 이용하세요. 아니야 이용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이용하는데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인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작가군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또 시장에서 더 그 인정받을 수 있게 더 많은 그 대중들이 좀 아실 수 있게 좀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신진 작가 플랫폼 준비하시는 것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그 신진 작가들의 어떤 오픈마켓 플랫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NFT 같은 네, 이런 형태,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신진 작가의 작품을 소개를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NFT 시장 이제 초기고 이제 만들어가는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초창기에 있는 게 저는 NFT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NFT를 통해서 이런 신진 작가들을 좀 더 마케팅할 수 있게 저희가 좀 그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좀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열매 컴퍼니가 갖고 있는 자금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작품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5%에서 20%까지 내가 사야 되니까 내 네, 돈으로.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맥스로 보고 있는 작품 가격에 한도가 좀 있나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딱 금액으로 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맥스 20억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20억. 네, 작품당. 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좀 더 이제 규모를 계속 늘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 말에 그 추가 펀딩을 이제 한 번 더 했거든요. 비펀딩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비펀딩에서 한 170억 정도 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또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크리스티에 보면은 가끔 뭐 램버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슴 떨리게 만드는 화가들 이름. 네, 네, 네. 한 작품에 뭐 일단 500억 시작하고 네, 네, 네. 뭐 네. 싼 게 300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우리도 뭐 그런 작품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좀 나중에 좀 열릴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저희가 지금도 저희 그 우리 이제 뭐 피카소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피카소의 그 원화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건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해서 다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네. 샤갈의 작품이라고 해서 다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안 팔리는 건 저 그냥 주시면 제가 어떻게 그냥 좀 예.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잘 안 팔리는 건 팔리나요? 비싸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그 맞는 말씀이세요. 네. 네. 그럼. 일단은 같은 피카소고 같은 샤갈이라고 해도 일단 비싸게 사면 그거는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네, 그건 당연히 그렇죠. 투자의 네. 기본이죠. 네, 아무리 뭐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꼭대기에서 사면 나중에 리세일하기 힘들잖아요. 꼭 예를 들어도 그렇게 가슴 아픈 예를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삼성전자 저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랑 꼭대기랑 좀 그림은 다르거든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꼭? 꼭대기가 아니고요.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있는 죄송합니다. 중간 저도 눈물이 지점이죠. 저도 눈물이 주르륵. 일단은 아무리 좋은 작가,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해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시면 당연히 팔기가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미술 시장을 1차 시장과 2차
2차 시장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1차 시장은 작가 선생님한테 직접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1차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작품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작가나 갤러리가 작품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등장한 작품이 다시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2차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2차 시장이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옥션 시장입니다. 네, 뭐 K옥션이나 서울옥션이나 뭐 소더비나 크리스티나 이런 곳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시장가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미술품도 결국에는 시장가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예, 결국에 나눠져 있어요. 1차 시장은 당연히 시장가가 없겠죠. 예, 근데 2차 시장은 시장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시장가 분석을 통해서 그 우리는 어쨌든 가장 적정 가격을 찾아야 되고요. 그 적정 가격을 찾아서 작품을 잘 매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카소 아무리 피카소 작품이고 피카소 작품인데 그 작품을 시장 가격보다도 높게 사면 당연히 되팔기 힘들고요. 그리고 그 피카소의 작품들 중에서도 또 선호가 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겠죠. 대표작 같은 거. 그렇죠. 피카소 네. 하면 떠오르는 뭐 그런 그렇죠. 이미지들. 그런 예. 이미지들. 여기를 보고 있는데 이쪽은 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예.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반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작가들 예를 좀 들어보면 국내 작가들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박서보 선생님의 작품이다. 그럼 박서보 선생님 이제 작품들 후기 묘법 작품들 보면은 다 너무 예뻐요. 색색이 다 예쁜데 그 중에서도 그 아주 선명한 레드의 색상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아요. 작품이 없습니다. 예. 이걸 너무 잘 팔리니까 작품을 살 수가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시장가보다 돈 더 줘도 되죠. 왜냐하면 없어도 못 파니까. 근데 그런 작품들이 아니라고 하면 또 얼마든지 같은 화가의 같은 작품인데도 박서보 선생님 작품 다 너무 좋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인기도 너무 많고 모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박서보 선생님 작품 다 갖고 싶어서 네, 그 소장하고 싶어서 다들 열심히 그 찾고 있고 사실 박서보 선생님 작품 중에서 그 어떤 그 선호를 그 구분하라고 하면 사실 워낙에 인기가 높으신 작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호를 구분짓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유독 또 선호가 되는 작품들이 또 있고 선호가 되는 그 색감이 또 있거든요. 그런 색감들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그 평균적으로 가격이 좀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라고 해서 네, 그 작품이 뭐 아까 이제 그런 진위 그 위작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또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아무리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해도 디스카운트가 있겠죠. 그렇죠. 손을 대시면 안 되고 또는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 특히 돈이 들어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물론 작품도 좋고 그리고 미술에 어떤 기여하는 것도 좋은데 이 안정성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네, 이걸 네. 샀는데 뭐 회사가 없어졌다든지 이 소유권에 대해서 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작품이 어디 있는지 뭐 알 수도 없고 실제로는 뭐 그냥 저는 계좌에 넣었다가 계좌로 받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실제 작품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신뢰도가 정말 중요한데 네, 네. 이 작품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우리가 넣은 돈과 소유권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보장이 되는지 네. 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질문드리면 네. 그 작품 내가 샀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네, 있는 건 믿을 내가 수 어떻게 있나? 믿느냐. 네, 연락 안 네, 되면 네. 어떻게 합니까? 그 네. 질문이에요. 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프라이빗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프라이빗 갤러리에 저희 작품들 이제 보관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분들이 그 내가 산 작품 보고 싶다 하면은 그 언제든지 그 우와, 보실 수 있게 부러워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이제 예약제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에 네, 갤러리에 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를 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갤러리나 옥션들 통해서 또 판매를 또 진행을 하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작품들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이제 보셔라. 그렇죠. 네, 그쪽에 아예 그 딱 연락을 해놓고 그쪽 가셔서 바로 이렇게 VIP 룸 같은 데 가서 근데 이렇게 보실 수 소유권 있게. 증빙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 증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소유권을 좀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 구매를 하는 시점에서 그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계좌에 돈을 넣고 나중에 계좌 받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선 거의 그게 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그 이걸 정말 우리가 팔았다라는 증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일단은 저희가 그 계좌이체를 받으면 저희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려요. 예, 일단은 우리는 팔았다는 증명을 해야 되니까. 예, 저희는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그 공동구매 기간이 딱 종료가 되면은 그 이 블록체인 그 외부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그 블록체인 회사에서 증명서가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블록체인 이런 것도 좋겠지만 잘 아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는 왠지 전통적으로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이 법원에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걸 들이밀면서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줬는데 안 줬다라고 소송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블록체인만 있으면은 내가 그걸로 법원에 가서 쟁송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사전에 이제 구매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어쨌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온라인 플랫폼에 그 비즈니스를 하니까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관련된 부분들 이제 사인할 수 있게 그런 거는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 나오면서 조금 준비를 지금 하고 진짜 있어서 답답하겠다. 네. 뭘 까보여줄 수도 없고. 아 그렇죠. 예, 상당히 어려운 증거를 대라는데 문제인데요. 참. 예. 아니 요즘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계약서를 공인 인증해주는 그 플랫폼들 맞습니다. 양쪽에서 사인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내가 그걸 받아갖고 요즘 아시죠? 네, 대부산 네, 이런 데들 네, 네. 그런 데를 통해서 계약서를 줘야지 계약서를 또 그쪽 플랫폼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갖고 있으면 우린 그런 거 없어 얘기를 하더니 아니 플랫폼 문을 닫아버리면 네, 없을 네. 수 있으니까 네. 제3자를 통해서라도 어떤 그런 계약서 형태로 나한테 좀 보여줘야 네. 좀 마음이 좀 놓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되게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그 카카오를 통해서 그 카카오 쪽에서 그런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기존의 플랫폼에는 그 내용을 못 붙였지만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새로 이제 플랫폼이 전환이 돼서 새로 출시가 되는데 예. 그 출시되는 플랫폼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도 다 그 안에서 진행하고 이후에 이제 그 블록체인 기록된 증명서 나온 것과 대사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를 해서 조각을 하나 사면 그 소유권이 저한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그거 팔 때 네. 나는 이 가격에 안 팔 거다. 네, 20억에 산 거 30억에 팔지만 나는 500억이 목표다. 네. 나는 반대야라고 하면 내 조각은 안 팔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예. 그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동의를 받냐면 조건부로 받습니다.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이제 공동구매한 금액보다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그 회사에서 이렇게 처분할 수 있게 네. 예, 그렇게 동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럼 소유권이 맞냐? 과연 거기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견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산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권리를 이제 100% 동의를 받아야지 동산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 이렇게 반대를 했을 때는 사실 처분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 동의를 받는 게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 검토를 좀 거쳤었는데 변호사 분들께서는 사실 그 조건부로 사전 동의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좀 금감원 쪽하고도 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공동 구매한 모든 작품에 대해서 그 이 내역을 전부 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팔았고 그 이제 당연히 어디에 누군가한테 명확하게 짚어서 그거를 고분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디 그 갤러리에 뭔가 갤러리에 팔았고 옥션에 팔았고 뭐 개인 소장자한테 팔았고 얼마에 팔았고 이런 게 전부 다 저희 홈페이지에 드러납니다. 미술 시장도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모럴리저가 발생을 하면 시장에서 금방 소문이 돕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고 레퓨테이션에 대한 이슈는 항상 저희가 그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저희가 오죽하면은 저희가 그 수수료를 안 받잖아요. 수수료를 안 받고 저희도 같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공동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나중에 엑시트할 때 겨우 저희도 이제 그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이 미술 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시장이고 그리고 과거에 너무 많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대부분 다 비자금을 만든다거나 뭔가 탈세를 한다거나 재벌들의 그렇죠. 뭐 작품들 네. 뭐 그런 거. 뭐 심지어는 제가 이 미술품 공동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투자 받으려고 IR 하러 가면은 VC 대표님들이 이런 사기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너 원래 하던 회계사나 그냥 해라. 뭐 앉혀놓고 한 30분 동안 혼내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신뢰성을 구축하고 어떤 투명하고 좀 안전한 이런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뭐 지금 아마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 플랫폼이 완벽하게 다 구비가 된 플랫폼이냐 하면은 아무래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또 이 고객들 보호하고 또 시장을 또 투명하게 만드는데 계속해서 좀 기여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요거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작품, 네네. 이 작품이 이원 선생님 작품인가요? 윤영근 선생님. 유정 선생 작품. 이 작품 만약에 살짝 세로로 세워주세요. 이게 아닙니까? 아니 아까 이건가? 네. 이게 아니었어요? 예. 이거였어요? 야, 요 한 15초 아이고, 정도 어떻게 알아요? 요 영상은 NFT로 만들어서 팔아야 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만약 요거를 올렸다. 네.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네. 예를 들면 이게 1억인데 100만 원이면은 한 100분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뭐 어떻게 돼요? 선착순입니까?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이에요? 네. 저희가 아쉽지만 옥션을 하라고 그러면? 아니 뭐 추첨이라든지 네. 광클 해보셨나요? 네. 거의 다 광클로 이루어져요. 보통 요즘에 평균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고 네, 조금 네. 가격이 높아서 수량이 더 많으면은 그래도 뭐 10분 정도. 마감이 1, 2분이에요? 다 달라요. 네, 뮤지카운은 네. 옥션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 네. 마감이 안 된 경우도 있나요? 없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최고 금액. 내가 다 사고 싶다. 100%. 그건 안 되고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한도를 뭐 금액이 뭐 한 2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한도를 뭐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2천만 한도가 원까지 있군요. 이렇게 또 정해 놓습니다. 1분에서 2분이에요? 그 대개 한 3, 4억 정도, 그러니까 5억 언더 되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1분 이내에 다 공동 구매가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 열매 컴퍼니 김재혁 대표님은 네. 우리 이 그림 시장 이야기를 따로 저희가 3프로 TV에서 코너를 만들어서 따로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분은 여기서 이런 것만 하시기에는 좀 아까운 분이에요. 사실 그림 보는 눈도 잘 모르겠고 그림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실 제가 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소프트벤처스의 정희재 수석님, 열매 컴퍼니의 김재혁 대표님. 정희재 수석님께 특히도 감사드립니다. 열매 컴퍼니 김재혁 대표님을 발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프로에 참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표님 저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똑똑한 분들 다 아셔. 훈훈하다. 사실 저게 맞거든. 너무 훈훈한데. 네,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쿠사마 야오이 네. 선생님의 작품. 네. 저희가 10만 원 상당이죠. 어떤 거죠? 네. 아, 지금 보여주세요. 이분.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분의 작품 중에 그 쿠사마 야유이 선생님의 그 나비가 그려져 있는 그런 판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만 원 단위로 공동 구매를 진행을 했던 작품인데요. 네. 그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물량 중에서 회사 그 보유분에서 회사 보유분. 네, 거기서 이제 그 세 분께 세 분께 네. 10만 원 상당의 네. 소유권 조각이라고 말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나비 더듬이 정도. 더듬이보다 더듬이 정도. 더듬이 한쪽 한쪽입니까? 네, 더듬이 네, 한쪽 정도. 세 조각은 가질 수 있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무라카미 타카시. 네. 그리고 최영욱 작가님의 10,000원 소유권을 네. 30분께. 네, 맞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꽃, 네, 아니면 이제 알아요. 도라에몽, 네. 네, 이런 이제 약간 그 귀여운 캐릭터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선생님이신데요. 그 작가 선생님 작품 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보유분에서 그 일부, 그 다음에 그 최영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랑아리를 주로 네. 이제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그 최영욱 선생님 작품의 회사 보유분 네, 중에 회사 보유분 중에서 일부를 마지막으로 이 노트 신윤복
이상복 작가님의 오, 그림이 맞습니다. 그려져 있는 노트 네. 10권을 또 드린다고 합니다. 우와. 네. 어디 우리는 선착순입니까? 옥션입니까? 우리도 선착순이에요? 저희 댓글이요? 댓글. 댓글 어떻게 되나요? 댓글 저한테 추첨이랍니다. 아, 추첨으로. 저희 선착순하면 추첨으로. 싸움 나요. 너 지운 거 아니냐고 내가 올린 거 아까 분명히 적었는데. 이게 사실은 선물 주는 권리를 PD가 갖겠다는 뜻입니다. 추첨이라는 거. 자, 그런가요? 저럴 수 있나? 공정함과 그 투명함을 꼭 공시하세요. 유지해주세요. 누구 받아갔는지. 그래서 총 33분 그리고 노트 10권. 43분한테 네. 드리네요. 댓글 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프트뱅크 벤처스 정희재 수석님,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님과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